주간이 금방 다가고,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다가왔네요. 그죠? 그동안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코로나가 더 그냥 설친다는 거. 또 달라진 게 아마 각자 삶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변화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날이 막 지금 이번 주간 계속 후덥지근하게 계속 덥다 그래서 건강 잘 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앞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내 몸의 상태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예. 우선 편안한 자세로 조금 몸을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흔드시면서 내가 힘이 어깨, 머리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몸을 살짝 흔들면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몸의 상태가 되셨으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서 들이쉬는 숨이 코로 들어오는 그것을 느껴보시고 또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뱉어보시면서 내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숨에 주의가 기울여지시면 천천히 이제 호흡을 조절해 보시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코로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뱉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호흡을 통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요. 호흡을 천천히 느끼면서 이렇게 눈을 천천히 뜨셔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고요해지신 것 같으신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3분 호흡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시간들을 자주 가질수록 내 삶에, 내 일상에, 내 하루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되십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가족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조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 집만 갈등이 있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도 갈등이 있을까, 그거를 그냥 뭐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들리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비율로 이 갈등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이 그게 2015년, 2020년 사이 연구이긴 하지만 2019년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더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오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통계를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사이버 상담을 이렇게 쉽게 하니까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상담 건수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본 그 통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청소년 상담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31.6%가 청소년 상담이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한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가족 문제가 75.8%, 그전에 비해서 그만큼 가족 문제가
폭증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청소년 사이버센터 연구 그 통계에 보면 나오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53%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가족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를 이렇게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죠. 가족 문제 안에서는 특히 뭐가 크게 증가했냐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가 70%로 최고로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과 강박, 그것이 약 86.4%로 그전보다 늘었고, 우울이나 위축이 한 59%, 약 60% 이렇게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단순히 그게 감염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 간의 분위기, 가족 간의 어떤 관계도 이렇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 것으로 이 통계는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늘어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폭력의 증가는 얼마나 증가했냐면 이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받아본 그 통계 내용인데, 가정폭력의 증가가 그전에 비해서 40%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폭력 안에 주로 배우자의 폭력, 그러니까 배우자의 폭력이라면 우리나라는 거의 90% 정도가 남편에 의한 이제 아내가 폭력을 당하는 그런 어떤 건데, 그게 58.3%가 증가를 했고, 부모 폭력,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나 이제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약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의 폭력도 6.2% 증가했고, 또 눈에 띄는 하나가 노인 학대도, 이렇게 노인 학대도 약 20%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이 노인 학대 안에는 정서적인 이제 폭력도 그 학대도 들어가고, 신체적인 학대도 이렇게 들어가고, 경제적인 학대도 이제 이렇게 학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통합해서 보건복지부가 낸 통계에 보면은 노인 학대도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노인 학대에서 보면은요, 학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불행하게도 아들이 34%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시설의 기관에서 오는 그 학대도 있지만은, 이 아들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31.7%. 이제 배우자끼리죠.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할 때. 이 몸놀림이나 이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은 도움을 주는 그 배우자가 이렇게 이제 학대의 대상,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31%고, 그 다음에 딸은 8.8%입니다. 아들은 34%인데. 딸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네. 아들만 있는 분들은 참, 이건 뭐 걱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들에서 다, 그러면 같은 아들이 아니고, 딸에서 다 같은 딸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 보면서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이 점점 이제 우리에게 큰 몫으로 다가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퍼져요. 예전에는 효나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면은 내 자식들도 나를 그렇게, 내가 나중에 못 움직일 때 그렇게 해줄 거다 하는, 알게 모르게 이제 이 기대들이 있고, 그런 거를 기대를 안 하더라도 진짜 온몸을 다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듬뿍 쏟았는데, 오늘날 이런 통계들이 참 서글프게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실 안에서, 이런 많은 갈등과 서로 다툼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스스로 이 인생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이 훨씬 더 그전에 비해서 상당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조금 덜 노력해도, 내가 덜 신경을 써도, 또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떤 문화들이, 가정의 분위기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 보완을 해줬다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내 스스로 갖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 보완해 주는 문화나 분위기, 흐름들은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예, 이 현실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거나 아니야,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희망적인 기대에 섞인 그런 바람도 좋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받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희망과 바람을 우리가 꼭 가져가지만 동시에 내가 사막에 가더라도 내 혼자 나는 행복할 재주가 그런 자신이 있어 할 정도로 스스로를 갖고 가고 스스로를 다듬어 가는 것도 동시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그런 어떤 기회,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